유영철, 강호순, 지존파. 이들처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독극물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김선자를 포함한 23명의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로 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인 사형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으며 사람들은 왜 이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하고 분노할까요? 사형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700년 전인 기원전 1792년 인류가 만들어낸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받은 피해 정도와 동일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내리는 동해보복법에 기초한 내용이 담긴 조항입니다. 하지만 함무라비 법전이 발굴된 1901년으로부터 51년 뒤인 1952년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가량 앞서 만들어진 우르나무 법전이 발굴되는데요. 이 내용이 현재까지 발견된 인간의 역사 중 법으로서 생명을 다룬 최초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죄를 심판한다라는 의미보단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대한 분노와 인간의 감정이 섞인 조항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인 수메르 문명 때부터 인간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법으로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근대 이전까지의 사형 제도는 형벌의 수단이 수장이나 화형, 신체 절단 등 다소 참혹한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종고개혁 등을 거치며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시민계급의 성장으로 인간의 존엄, 자유, 천부인것 등을 강조하는 계몽사상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국민들이 왜 국가가 부여한 형벌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세기에 접어들며 사형은 그저 벌을 준다는 의미에서 생명권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되었기 때문에 그 집행 방법을 가능한 고통이 적고 신체적 훼손이 없는 방법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대한민국의 최초 사형 집행은 1949년 7월 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제목은 살인죄였는데요. 1971년 법무부의 문서보관소가 화재로 소실되며 이 첫 번째 사형수의 신원과 구체적인 혐의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정부 수립 이후 사형이 집행된 920명 가운데 562명이 강력범들이었는데요. 인류는 예로부터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에 대한 사형으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는 대리적 안도감을 느끼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형 판결의 횟수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강호순, 유영철 등 2000년대 초반 희생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살해 수법이 잔혹한 강력범들에게만 사형 판결을 내리는 등 판결을 최대한 신중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고 2010년 이후로는 김길태, 오원춘, 이영학, 안인득도 무기징역에 그치게 되었죠. 이렇게 사형을 선고받고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생존 사형수는 60명입니다. 이들에게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로는 범죄인의 생명권, 법원의 오판 가능성, 범죄 억제 효과 미입증, 사형 집행관의 인권 침해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최근 법원의 송방망이 처벌과 조두순 출소 등이 이슈가 되며 여전히 사형제에 대한 존폐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느 사형제 폐지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사형은 감정을 배제하고 논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포스트쉐어였습니다.